인생의 동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코리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인생은 나에게만 유독 팍팍할까? 왜 우리 집은 좋은 일이 생기려다 말고, 돈이 모일만 하면 꼭 아픈 데가 생기거나, 자식에게 무슨 일이 터져 목돈이 나가버릴까? 정말 우리 집 터가 안 좋은 걸까? 하는 답답한 마음. 오늘은 그 오랜 답답함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를 제가 직접 겪었던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똑같은 복도식 아파트, 바로 옆집에 살던 두 분의 선생님 댁 이야기입니다. 한 집은 박 선생님 댁이었고 다른 한 집은 김 선생님 댁이었죠. 두 분 다 교직에 계셨고 월급도 가족 구성원도 심지어 아파트 평수와 구조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선생님 댁은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그 집은 늘 어딘가 그늘이 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네 식구의 신발들이 주인을 잃은 배처럼 현관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 때문에 문도 활짝 열리지 않았죠. 거실에는 좋은 책과 가구들이 많았지만 창가에는 커다란 소파가 버티고 서서 따스한 햇빛을 다 가리고 있었고 집안 공기는 늘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 집 아들은 몇 년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힘들어했고 박 선생님 부부는 서로 말없이 TV만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반면 바로 옆집 김 선생님 댁은 달랐습니다. 그 집은 특별히 비싼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현관문을 열면 언제나 환한 등불 아래 딱 그날 신을 신발 두세 켤레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았지만 푹신한 소파가 벽 쪽에 붙어 있어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집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작은 화초 잎사귀를 반짝였습니다. 그 집 딸은 얼마 전에 좋은 회사에 척 붙었고 두 분은 저녁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아파트, 비슷한 사람들인데 대체 무엇이 이 두 집의 운명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고 있었을까요? 동반자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사주와 풍수를 공부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짜 원인은 바로 집이 쉬는 숨과 돈이 다니는 길을 한 집은 활짝 터주고 다른 한 집은 꽉 막아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숨쉬고 나의 운명을 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득해 문이 다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 집의 코가 막혀 숨을 못 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고 싶어도 숨구멍이 막혔으니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실 창문을 가린 소파는 우리 집의 심장으로 가는 가장 큰 혈관을 막아버린 것과 같았죠. 햇빛이라는 생명 에너지가 집안에 돌지 못하니 가족들의 활력도 재물운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쩐지 우리 집이 잘 안 풀렸던 이유,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가정의 주치의가 되어 지난 수십 년간 꽉 막혀있던 당신의 집, 그리고 당신의 운명의 숨통과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고자 합니다. 거창한 인테리어나 비싼 소품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집을 복이 들어오는 명당으로 만드는 우리 집 종합건강검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뼈대와 호흡기처럼 중요한 큰 공간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혈관 속 작은 세포처럼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의외의 물건들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의 큰 숨구멍과 심장을 점검했다면 이제는 더 깊숙한 곳, 우리 몸의 혈액과 세포에 해당하는 어쩌면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작은 물건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풍수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집을 짓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쓰는 작은 물건들의 자리를 찾아주고 그 기운을 존중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어딘가 꽉 막혀 있다면 그 기운은 집안을 맴돌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에 혈전이 낀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우리 집의 재물운을 막는 가장 위험한 세 개의 혈전을 진단하고 그 혈전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전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 바로 집의 숨구멍을 막고 있는 현관입니다.
동반자 여러분, 현관은 우리 집의 얼굴이자 좋은 운이 드나드는 입과 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주 귀하고 까다로운 복인데 어떤 집의 손님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온갖 낡은 신발들이 주인을 잃은 배처럼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아이고, 내가 올 집이 아니구나 하고는 바로 문을 닫고 나와버릴 겁니다. 좋은 운, 즉 생기는 깨끗하고 밝고 향기로운 것을 따라 들어오는 아주 고귀한 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둡고 잡동사니로 막혀 있다는 것은 우리 집이 만성 비염에 걸려 코가 꽉 막힌 채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니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묻혀온 나쁜 기운만 집안에 정체되는 것입니다. 어쩐지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답답하고 가족들이 자꾸 밖으로만 나돌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현관의 숨통부터 틔워줘야 합니다. 속 시원한 처방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신발장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현관에는 지금 당장 신는 신발 딱 한두 켤레만 두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에 넣고 낡고 해진 신발은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과감히 버리십시오. 현관 바닥이 넓어지는 만큼 복이 들어오는 길도 환하게 넓어집니다. 두 번째로 현관 조명은 집안에서 가장 밝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어두운 표정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렵듯 어두운 현관은 좋은 운이 들어오기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현관 조명에 쓰는 돈은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현관 바닥을 깨끗한 걸레로 닦아 반짝이게 만드십시오. 나의 귀한 손님복을 맞이하는 레드카펫을 깐다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하늘이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두 번째 혈전, 집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모이고 가족의 사랑과 재물이 순환하는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심장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듯 거실이 건강하려면 햇빛과 바람이라는 혈액이 막힘없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거실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가구인 소파가 가장 중요한 창가 자리를 떡하니 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심장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니 가족들은 자꾸 무기력해지고 소파에 눕고만 싶어지며 좋은 아이디어나 활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거실에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것은 심장에 기름때가 껴서 피가 끈적끈적해진 것과 같아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가족 간의 다툼을 유발합니다. 속 시원한 처방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소파 위치를 바꿔 거실의 가장 좋은 자리를 햇빛에게 양보하십시오. 햇빛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한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집안 깊숙이 들어와야 집 전체가 살아나고 가족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며 재물운이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반드시 잎이 넓고 위로 힘차게 자라는 살아있는 화초를 두십시오. 시든 화초나 먼지 쌓인 드라이 플라워는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흉물이니 좋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우리 가족의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작은 생명체입니다. 화초가 쑥쑥 자라면 우리 자식들의 앞길도 쑥쑥 열리고 우리 집의 재물운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추억이 담긴 물건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깨진 거울, 멈춰버린 시계, 보기만 해도 마음 아픈 사람의 사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과거의 아픔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령과 같습니다. 그 유령들을 과감히 떠나보내야 현재의 좋은 기운이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첫 번째 비밀의 주인공은 바로 밥솥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동반자님들께 밥솥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닐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옆에는 늘 퇴근한 남편과 학교에서 돌아온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함께했죠. 그렇습니다. 밥솥은 단순히 밥을 짓는 기계를 넘어 한 집안의 식복, 즉 먹을 복과 재물복을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보물 금고입니다.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어야 마음이 든든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보물 금고를
혹시 찬 기운이 가득한 곳에 아무렇게나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본 최악의 자리는 바로 물의 기운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싱크대 바로 옆이나 그 밑, 혹은 냉장고 위나 옆 같은 곳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불의 기운으로 밥을 짓는 이 보물. 창고를 차가운 물의 기운 바로 옆에 둔다는 것은 불과 물을 매일같이 싸움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집은 이상하게 재물운이 마르고 가족 간에도 사소한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집 금고는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주방에 조용하고 안정된 구석진 자리에 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 나의 재물 창고를 귀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곳간에 재물을 차곡차곡 쌓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의 주인공은 바로 베개입니다. 하루의 모든 고단함과 시름을 내려놓고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곳. 바로 우리가 머리를 누이는 베개 위입니다. 베개는 단순한 잠자리 도구가 아니라 밤사이 나의 영혼과 운이 재충전되는 인생 충전소입니다. 그런데 동반자 여러분, 혹시 매일 밤 방전된 핸드폰을 흙탕물에 담그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어둡고 칙칙한 색깔의 베갯니를 쓰거나 아침에 일어난 뒤 베개가 헝클어지고 눌린 채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소중한 운 충전소를 흙탕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런 곳에서 충전된 운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하는 일마다 꼬이고 몸은 천근만근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갯니든 가능한 한 밝고 화사한 색상을 사용하십시오. 좋은 기운은 밝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밤새 나의 고단함을 묵묵히 받아준 베개를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톡톡 두드려 호텔 침구처럼 반듯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나의 운이 밤새 편안하게 최고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주인의 정성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하루 컨디션과 운을 놀랍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이고 아마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마지막 비밀입니다. 우리 집 재물운과 건강운을 조용히 훔쳐가는 진짜 범인. 바로 휴지통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풍수에서 휴지통은 우리 집의 모든 나쁜 기운, 즉 살기와 음기가 모이는 작은 블랙홀이자 음의 세상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잘못 관리하면 나쁜 기운이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 나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모두 빨아들입니다.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집은 집안의 가장 중요한 공간마다 뚜껑 없는 휴지통을 두고 계신 경우였습니다. 복이 들어와야 할 현관, 재물과 건강을 관장하는 부엌, 그리고 내가 잠자는 안방에 뚜껑 없는 휴지통을 두는 것은 내 집의 입과 심장, 그리고 침실의 오물 처리장을 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려다 그 냄새와 나쁜 기운에 기겁해서 도망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나쁜 기운이 나오는 문은 반드시 뚜껑으로 굳게 닫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풍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우리 가족이 머무는 중심 공간에서 가능한 한 멀리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베란다나 다용도실 같은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일 비워 나쁜 기운이 우리 집에 머물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반자 여러분, 오늘 현관부터 거실, 그리고 밥솥과 베개, 휴지통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의 속사정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싼 소품을 사거나 집의 방향을 바꾸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내가 쓰는 사물을 대하는 정성과 존중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은 나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집 현관이 어지러운 것은 좋은 인연을 맞이할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 집 거실이 어두운 것은 내 마음속에 희망의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 집 부엌이 정돈되지 않은 것은 나의 재물과 건강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소홀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집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은 단순히 묵은 먼지를 닦아내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의 복잡한 마음을 정화하고 헝클어진 나의 운명을 바로 세우는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수행과도 같습니다. 빗자루와 걸레는 내 운명을 닦는 가장 훌륭한 도구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를
마지막으로 가슴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당신의 현관을 매일 아침 밝고 깨끗하게 여십시오. 그 길을 따라 당신을 도와줄 귀한 인연과 재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뜨거운 심장이 뛰듯 당신의 거실에 따스한 햇빛이 가득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빛 속에서 당신 가족의 사랑과 웃음, 그리고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비밀 금고를 지키듯 당신의 밥솥을 가장 귀한 곳에 정성껏 모시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 가정의 풍요와 건강이 매일같이 따뜻하게 지어질 것입니다. 내일의 날을 준비하듯 당신의 베개를 잠들기 전과 후에 반듯하게 정돈하십시오. 그 평온한 자리에서 당신의 지친 영혼은 위로받고 빛나는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을 충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떠나보내듯 당신의 휴지통을 매일 비우십시오. 나쁜 기운이 머물 자리를 없앨 때 비로소 좋은 기운이 채워질 새로운 공간이 생겨납니다. 결국 풍수란 운명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스러운 노력으로 운명이 머물고 싶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집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나의 공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동반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귀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린 풍수 비법을 실천해 보시고 생긴 좋은 경험이나 우리 집은 이렇게 했더니 참 좋더라 하는 나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다른 동반자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궁금하신 이야기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집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복된 명당이 되기를 인생의 동반자 칠코리아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